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몸을 쓰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죠. 몸을 쓰는 수행. 부제목이 우울할 땐 움직이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딱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주제예요. 어떤 주제냐면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우울할 때 몸을 움직여서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한 3m에서 5m 정도 떨어진 장소로만 움직여줘요. 뇌는 이 기존에 있었던 장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우울감이 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울할 때, 죄책감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몸을 3m에서 5m만 움직여가지고 저 벽 밖으로만 나가도, 저 문 밖으로만 나가도 사실은 그 우울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써서 마음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고 몸을 써서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을 쓰는 좀 습관, 몸을 쓰는 수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몸을 쓴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E형 인간이 많아요. 몸매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몸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E형 인간은 머리가 커. 그리고 목과 팔다리는 얇아요. 그런데 배는 뚱뚱하죠. 이게 몸매가 요즘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냐면 에너지 형태가 그래요. 에너지 형태가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불균형. 우리가 몸을 잘 쓰고 이 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팔다리가 그렇게 가늘 수가 없어요. 몸을 충분히 썼다면 팔다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나왔고 머리는 크다는 건 지금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균형이 깨져 있는 게 전형적인 현대인이냐면 머리는 큰데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런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수승화강이라고. 발은 뜨거워야 되고요. 머리는 차야 됩니다.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그래야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반대죠. 머리가 뜨겁고 손과 발은 차죠. 손과 발이 차다는 건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고요. 머리가 뜨겁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이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 균형을 맞출 때 현대인들은 영락없이 다른 게 아니라 머리에 올라가 있는 뜨거운 기운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잘 잡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뭘 묻는다고 와요. 그러면은 묻는다고 오는 건 뭔가 해결할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삶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대부분 오시는 분들한테 공통으로 하는 답변이 있어요. 뭘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1차적으로 해결하는 조율은 뭐가 조율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과 정신을 움직이는 것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의 태도들과 영적인 삶의 태도들이 조율을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1차가 안 되면 2차는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거 하면 될 것 같대요. 그런데 실제로 하라 그러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려운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걸려서 얼마나 노력해야 균형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른 수업 원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에 지나치게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체의 에너지 흐름은 본래 수승화강할 때 가장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빠지면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서 에너지 흐름이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을 쓰는 것과 머리를 쓰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최적화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돈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럼 참 억울할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육체가 망가지면은요, 못 써요. 수행을 아무리 잘해봐야 육체가 망가지면요, 아파요. 그냥 고통스러운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죽을 거 아니면 나는 40 전에 죽겠다, 50 전에 죽겠다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 80 살더라고요. 내일 죽을 거 아니면 삶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삶의 질을 좀 양질로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노력해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냥 시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운동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뭐에 막히냐면 막막함에 막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반 스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도반 스님이 8년이 걸렸대요. 8년. 우리 도반 스님이 아주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뭘 막 써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좀 약하게 태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도를 깨닫겠다고 목숨 걸고 수행하겠다고 선방을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마음은 목숨 걸고 수행을 하는데 마음은 용맹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자꾸 꺾이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요 연꽃 자세 할 때 한 30분만 해도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꺾이잖아요. 선방 스님들은 가면은 하루에 12시간씩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12시간씩 좌선을 해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도 12시간씩 좌선을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힘이 없으면 그냥 허리가 확 꺾어버려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잠이 오면, 그러면 잠자고 나면은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편해지기라도 하면 편해져가지고 수행을 하겠는데, 이러고 자잖아요? 온몸이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파.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수행했더니 내일 몸이 아파요. 그럼 내일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누가 뭐 강제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선방을 가잖아요. 오늘 해가지고 몸이 두드러 맞는 것처럼 아픈데 내일 또 12시간을 해야 돼요. 그렇게 100일을 살아야 돼요. 밖에 못 나가고.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4년을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냐면 허리에다가 끈을 딱 묶어가지고 밴드 딱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고정시켜서 이런데 뒤에다가 무슨 대 같은 거 딱 걸어가지고 이 끈 묶어가지고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년을 딱 수행을 하고 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스님이 태극권과 그 다음에 탁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겨울에 휴지를 달고 안 다녀요. 그전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휴지를 코에다 달고 다녔어요. 이렇게. 콧물이 계속 나니까. 기침을 계속 하니까. 한여름에도 스웨터 입고 목도리 하고 있고. 근데 그 몸을 고치는데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스님, 도반 스님 옆에 도반 스님이 또 있었어. 근데 이 도반 스님도 이 스님처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태극권도 해보고 탁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몸이 좀 나아지거든요. 이 스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을 데리고 이제 운동을 시키고 운동을 권했어요. 근데 이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3년만 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후원장담을 한 거예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도반 스님이 안 괜찮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3년이 지났는데 3년만 하면 된다 하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8년이 걸린 거라. 사람들이 8년 걸린다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몸이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은 사람은 빨리 돼요. 특히 젊은이들은 빨리 돼요. 허리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던 사람이 젊으니까 요 선요가 하러 와가지고 한 7박 8일 하니까 쭉쭉 꺾이잖아요, 이렇게. 아니,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이러면은 남은 생을 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20대는 7박 8일 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50대, 60대는 7, 8년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육체를 써서 하는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뻔히 답인 걸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끈기입니다. 끈기. 제리 와인트라욱, 아따 이름 어렵네요. 이 끈기에 대한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끈기란 누구나 아는 미덕이지만 실제로 힘을 발휘한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포기한 후에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다. 끈기는 두뇌, 가문, 인맥보다 더 중요하다. 끈질기게 나아가라. 부서질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이 이야기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어디에서 틀리냐면 경쟁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항목. 경쟁을 하는데 승자가 결정되는 시간이 결정되어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짧은 항목들. 이런 데서는 끈기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럴 때는 그 정도는 다 버티거든요. 그 정도 끈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경쟁자들이.
그런데 특히 수행에서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분야에서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꾸는 분야, 자기 마음을 바꾸는 분야, 수행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 끈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은요, 남들하고 경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성과가 났다고 나도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요가를 잘한다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 없고 스스로와 경쟁하는 분야는 내가 그만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실패의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하고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분명히 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나와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나와 경쟁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기 싫고, 그만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지 않고, 안주하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이런 과거의 나와 경쟁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경쟁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끈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자인데요. 원고 제가 읽어볼게요. 5분 안에 나오는 패스트푸드도 기다리기 싫어하는 요즘 사회에서, 요즘 진짜 한 10분 걸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 몇 개월, 몇 년 동안 운동의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막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운동을 포기해버리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건강해지는 최고의 방법을 포기해버리는 E티형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기가 어려워요. 발도 차, 손도 차, 머리는 뜨끈뜨끈해가지고 화병이 걸려, 생각은 많아. 젊었을 때는요, 수승화강이나 안이나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젊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젊음으로 견디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 오래 안 갑니다. 젊은 시절 곧 끝나요. 젊은 시절 끝나고, 그러니까 차를 샀을 때 보증기간 있잖아요. 보증기간. 제품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뭐냐면 젊을 때인 거예요. 근데 보증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엔진 고장나고, 이제 이것저것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때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갔을 때 확연하게 티가 나는 거예요. 보증기간 동안 잘 탔나 못 탔나.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이 육체를 잘 아끼고 수리하면서 탔나 못 탔나. 우리가 이 육체와 좀 화해하고 이 육신을 잘 조절해서 마음을 바꾸는 수행을 꼭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권태기. 이게 뭐냐면 끈기 있게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입니다. 이거는요, 어디에서 나와요? 정말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재미있게 했었던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조차도 권태기가 옵니다. 그 일조차도 권태기가 와요. 사람들이 막 정말 재밌다고 막 몇 박 며칠 막 밤을 새가지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조차도 권태기가 와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삶을 바꾸는 수행은요, 그냥 처음부터 권태기라.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은. 탐진치의 흐름에 아주 익숙하고, 우리는 탐진치 전문가라. 탐진치에 익숙해요.
24년 살았으면 24년 동안 탐진치를 부려왔고 25년 살았으면 25년, 55년 살았으면 55년 동안 진짜 살아있는 장인이라. 55년 동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밥 먹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싫을 때나 좋을 때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맑을 때나 어떤 순간에도 탐진치를 부려왔어요. 진짜 숨쉬듯이 탐진치를 부려왔기 때문에 최고 장인이라. 이런 장인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장인도 이런 장인이 없어요. 정말로 어떤 분야에서든 막론하고 대상을 막론하고 탐진치를 부려왔기 때문에 이 탐진치의 강렬한 흐름, 우리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수행은 이 잘하는 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행법을 통해서 그 수행법이 절이든 경전 읽는 거든 아니면 요가하는 거든 연불하는 거든 명상하는 거든 그 목적이 뭐냐면 탐진치를 제거하고 제어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탐진치가 강해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벗어나고 싶다고 답변하겠죠.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 희망사항과 상관없이 습관과 마음의 무의식과 몸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탐진치를 계속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부딪히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부딪혀요. 부딪히면 불편해요? 기뻐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스승과 원수가 쉽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승은 자꾸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도반들하고도 쉽게 원수가 돼요. 왜냐면 도반들끼리는 절차탕마하거든요. 절차탕마하거든요. 갈군다는 거죠. 예.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해보고 극복 방안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끈기 있게 해서 끝까지 해서 부서질 때까지 문을 두드려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자는 남들과의 승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읽어볼게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의미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즐거움과 의미. 가치 있는 일과 즐거운 일에 우리는 몰두하니까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즐겁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밤새 구두해요. 다음날 안 피곤해요. 젊을 때는요.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나면요. 즐거운 거 했는데도 다음날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인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즐거운 거 하면 다음날 안 피곤해요. 그리고 진짜 맛집 찾아서 2시간, 4시간 간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어쩜 그렇게 열정적인지 몰라요. 시간을 투자해, 돈을 투자해, 그 모든 걸 투자해서 어떻게 먹으러 가지? 식도락을 즐기지 않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물론 사람마다 재밌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탁구 치러 2시간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러 가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좋아하는 걸 하러 가는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태기가 오면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일종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열심히 하던 운동이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어려워지며 힘들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때 이 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의 힘, 내면의 실력이 진짜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하하 호호 웃을 때, 좋을 때는 그 사람과의 진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관계는요. 불편할 때, 손해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직접 드러나는 겁니다. 좋을 때, 컨디션이 괜찮을 때, 조건이 나쁘지 않을 때, 이럴 땐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 쓰고 연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이 다하는 순간,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는 무엇으로 극복해야 되냐면 의미로서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고 하는 단행본이 있는데요. 이 단행본에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도 우울할 때는 운동이 최고라고 입을 모아서 강조합니다. 입을 모아서. 운동도 뭐 별것도 없어요. 뭐 저기 레슨 받으러 갈 것도 없이 나가서 걷기라도 하면. 걷는 것도 뭐 100km 걸어라, 10km 걸어라, 뭐 4km 걸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을 한 바퀴 10분만 걸어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울감은 쉽게 극복되기 시작한답니다. 우울해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70% 이상이요, 우울증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미한 우울증이 나옵니다. 경미한 우울증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울증 약 먹고 우울증 때문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건 위험도가 중상이죠. 위험도가 낮은 그 상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쩌면 종종 똑같은 말인가요? 어쩌면 자주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완전히 병적 증세, 약 먹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그런 병적 증세 말고 경미한 우울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그 우울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몸을 움직이는 수행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할 때 뇌과학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뇌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는. 몸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로들을 조정하고 유익한 신경 화학물질을 분비하며 운동하는 것만으로도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인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기분을 나아지게 할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어라. 기분이 좀 나아진 건가? 라고 묻는 것도 그만두어라.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과제에만 몰두하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과제. 우울한 삶을 바꾸기 위해 운동하겠다. 이 과제.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요. 그냥 몸 좀 움직이겠다. 이 과제. 물론 지금 이 어른 수업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니까 이렇게 약한 운동을 권해드리지만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운동을 심하게 하셔야 돼요. 몸 쓰는 수행을 좀 심하게 하셔야 돼요. 심하게. 좀 더 강렬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울감만 극복해서는 안 되고 우울감을 극복한 걸 넘어서서 내면의 힘이 아주 강해져야 되거든요. 아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약간 상어 이빨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누르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아주 강렬한 힘. 진돗개 같은 그런 아주 강렬한 악력. 그러려면은 조금 더 힘 있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거든요. 음인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가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 과에 대한 비전. 이게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이 일이 가치 있는가 가치 없는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열심히 했더니 내년에 망하게 됐더라. 장기적인 결과가 그건 거예요.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쾌락적이라면 하겠죠. 열심히 담배를 펴가지고 폐가 썩는데 계속 피잖아요. 열심히 술을 먹어가지고 지혜종자가 다 끊어져서 멍청해지는데 그래도 먹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쾌락적이니까 못 끊는 거잖아요. 반대의 요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의 요소. 의미는 없지만 쾌락, 재미는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반대의 요소. 재미는 없는데 의미는 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냐면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래 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에 따라 지금 반응을 한 거냐면 장기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줄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태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의미인데요. 장기적인 건 됐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나타내는 그 특징적인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도 좋다는 건 처음부터 재밌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면 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렵다고 느끼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라. 2 곱하기 2가 4인 거 배우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자 2개가 있어.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과자 2개가 있어. 과자 2개가 너한테 한 번 주면 하나, 너한테 2번 주면 2 더해가지고 몇 개가 되지? 그럼 4개가 되지. 이게 2 곱하기 2는 4라는 의미다. 이러면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과자를 먹어봤으니까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2개 아니에요? 그러면 넌 2개만 먹어. 그러면 4개, 4개.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2 곱하기 2는 4라는 걸 배워야 되는 학생한테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분 적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눈 있는 자 누구나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사실은 원래 수준 따라 잘 가면,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뀌는 이익들을 계속 확인하면 원래 이 권태스럽고 안 하고 싶고 그럴 일이 원래는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아라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폐가 안 좋아요, 자기가. 근데 담배를 계속 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담배는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죠? 이 끊는 것도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뭘로 설득하는 거냐면 의미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것,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게 되는데도 의미가 필요해요. 반대로 내가 반드시 이건 익혀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을 바꿀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의미가 필요해요. 그 의미라는 건 정해진 의미, 선물 상자를 우리가 받거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메이드 인 나. 남이 만들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서 내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이익인가? 나중에 말고, 나중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답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내 답이 남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각자만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설득해가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를 찾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의미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의미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즐겁든 즐겁지 않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담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라고 하는 건 장소이기도 하고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즐거운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승자가 못 돼요. 심지어 재능 있는 사람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남들하고의 경쟁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중요한가요? 중학교 때 성적이 중요한가요? 중학교 때 성적이 중요해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직장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30, 40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잖아요?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위로 삶의 순위가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잘 살 것 같고 저 사람 성공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미를 너무 쫓다 보면 또는 의미를 못 찾으면 그러면 망망대해에 파도 따라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사람은요, 섬 하나를 잡아서 거기다 자기를 묶어두고 그 속에서 이 자기만의 편안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몰두하기 시작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설득한 사람은 그냥 할 것이고, 그러면 실력이 붙고 자기만의 행복감을 안정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몸 쓰는 거죠. 근데 다 알잖아요.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아니까 그건 한 번 더 안 강조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 아는데 못하니까. 왜 못하게 됐냐면 끈기가 없으니까가 아니라니까요. 끈기가 없는 사람과 끈기가 있는 사람은 권태기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나 다 권태기가 오기 전까진 끈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한국 사람만큼 끈기 있는 사람들 없어요. 이 이상 끈기가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본드게 풀이어에 이거 이상 끈기를 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든 누구에게나 반드시 종종 찾아오는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재미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고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대화를 통해 자기 설득을 만들어가는, 남을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권태기라고 하는 허들을 넘는 방법을 우리가 반복해서 익힐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이 부서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의 문 찾아가가지고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시면 안 돼요. 안에 있는 사람 무서워요.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 장애물을 부서질 때까지 두드려서 결국은 넘는 사람. 우리가 그런 끈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몸과 마음의 균형도 잘 맞추고, 이건 작은 부분이고 크게 볼 때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어른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른 수업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